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또 깨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내 몸의 고장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의사 윈터는 말합니다. 고장이라기보다 잠과의 관계가 꼬인 것이라고요. 오늘 더 자려고 애쓰는 대신 침대에서 버티지 않기라는 역설적 처방으로 새벽 각성을 끝내는 길을 제안합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 내일 아침에 실행해도 흐름은 달라질 겁니다. 이상하죠? 더 자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윈터는 잠을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도망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 수면 욕구를 단단히 키우는 것. 내일부터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밤중에 깨어 15분 이상 뒤척이면 과감히 일어나세요. 이 단순한 반전이 오랜 불면을 풀어내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몸은 두 개의 시계로 잠듭니다. 하나는 낮 동안 쌓이는 수면 욕구, 다른 하나는 생체 시계입니다. 수면 욕구가 충분히 쌓여야 눕자마자 잠들고 덜 깨요. 그런데 낮잠, 늦은 커피, 일찍 눕기가 이 욕구를 갉아먹습니다. 생체 시계는 매일 같은 기상 시간과 아침 햇빛으로 바로잡습니다. 밤을 바꾸려면 아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8세 박 선생님. 새벽 3시만 되면 화장실을 다녀오고는 1시간 넘게 뒤척였습니다. 수면제도 소용없다며 포기하셨죠. 저희가 드린 첫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15분 넘게 깨어있으면 침대에서 나와 따뜻한 의자에서 조용히 책을 읽기. 그리고 기상시간 고정. 10일째 새벽 각성이 줄며 다시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잠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시계를 보지 않고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창가에서 햇빛을 10분만 받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구체적인 2주 계획을 얻으실 겁니다. 작은 변화를 쌓을수록 새벽 3시의 공포는 옅어집니다. 많이들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세요. 피곤함은 몸이 축 처지는 느낌. 졸림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신호입니다. 윈터는 잠은 졸릴 때만 온다고 강조합니다. 피곤하지만 졸리지 않으면 침대에 가지 마세요. 거실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며 졸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불면의 첫 꼬리를 끊습니다. 밤에 깼을 때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 불면을 고착시킵니다. 숫자는 계산을 부르고 계산은 불안을 부릅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네라는 생각이 심박을 올리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시계를 뒤집어두고 필요시에만 알람이 울리게 하세요. 깼을 때는 심호흡 2번, 조용히 몸을 돌리고, 숫자는 모른 채로 두는 겁니다. 낮잠은 칼과 같습니다. 예리하면 유용하지만 깊게 베일 수 있죠. 오후 이른 시간에 20분 이내로만 드세요. 그 이상은 밤 수면 욕구를 갉아먹습니다. 박 선생님은 낮잠을 끊자 초반엔 졸렸지만 밤에 눕자마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통장 같습니다. 낮에 너무 인출하면 밤에 잔고가 부족합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길어 오후 늦게 마시면 밤까지 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져 영향이 더 큽니다. 윈터는 개인차를 인정하지만 안전 기준으로 점심 이후 카페인을 줄이길 권합니다. 커피, 진한 홍차, 초콜릿, 감기약까지 확인해 보세요. 2주만 제한해도 새벽 각성 빈도가 뚜렷이 줄 수 있습니다. 잠들기는 쉬워져도 술은 잠을 잘게 만듭니다. 밤중에 더 자주 깨고 코골이와 역류를 악화시키죠. 특히 새벽 3시경 해장 반응으로 각성이 늘어납니다. 주 3일 이상 음주는 질이 수면을 빼앗습니다. 저녁 술이 필요하다면 양을 줄이고 물과 함께 가능한 일찍 마시세요. 단주 2회 무알콜 밤을 정해보세요. 침대에서 TV, 스마트폰, 식사, 걱정을 하면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합니다. 윈터는 침대를 잠과 친밀함만의 무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졸릴 때만 눕고 15분 넘게 깨어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작은 원칙이 쌓이면 뇌는 침대 입구로 곧바로 잠이라는 강력한 연합을 다시 배웁니다. 절차를 정해두면 당황이 줄어듭니다. 일시계 보지 않기. 20에서 15분 뒤에도 잠이 안 오면 조용히 일어나기. 3. 따뜻한 의자에서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호흡,
4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5.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의자로. 이 리듬을 2주만 반복해도 깬 시간보다는 다시 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확한 시간 대신 대략으로 써도 충분합니다. 눕는 대략 시간, 깬 횟수, 일어난 대략 시간, 낮잠 여부, 카페인 술, 운동 정도만 표시하세요. 7일만 써도 패턴이 보입니다. 윈터는 완벽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어떤 나사부터 조일지 헛손질 없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체질에 따라 필요한 시간은 다릅니다. 스스로의 졸림과 낮 기능이 맞으면 숫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윈터는 충분히 졸리고 낮에 잘 지내면 그게 당신의 적정 수면이라고 말합니다. 숫자 대신 기능에 기대세요. 밤이 어땠든 아침 기상 시간은 고정하세요. 한 번의 예외가 일주일을 흔듭니다. 윈터는 밤은 변덕스럽지만 아침은 약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못 박듯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받으세요. 첫 주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둘째 주부터 밤의 흐름이 단단해집니다. 우리 몸은 밤에 체온을 살짝 낮추며 잠듭니다. 방은 약간 서늘하고 이불은 따뜻하게. 빛은 최소화하고 전자기기 알림 불빛을 가리세요. 밤중에 이동이 필요하면 발밑을 비추는 따뜻한 색 작은 조명을 쓰세요. 강한 하얀 빛은 뇌를 아침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취침 1시간 전 의식처럼 같은 순서를 반복하세요. 가벼운 정리, 미지근한 샤워, 따뜻한 차, 조용한 음악, 간단한 스트레칭. 이 순서가 반복될수록 뇌는 이 신호를 잠으로 연계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익숙함과 반복이 비싼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침대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이 불면을 키웁니다. 저녁 걱정 시간을 10분 정해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내일 할 일, 걱정, 오늘 감사 한 줄. 뇌는 이미 처리한 것으로 받아들여 밤의 잡생각을 줄입니다. 박 선생님은 이 습관 하나로 새벽에 반복되던 계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저녁 식사량이 많거나 늦으면 역류로 잠이 깨기 쉽습니다. 취침 3시간 전 식사를 마치고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세요. 베개를 한 장 더하거나 상체를 약간 올리는 것도 도움됩니다.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해 취침 전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죠. 오후 늦게부터 수분을 조금씩. 취침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여보세요. 카페인과 술은 배뇨를 늘립니다. 전립선, 이뇨제 등 약물 영향도 확인하세요. 밤중에 깼다면 눈을 찡그리지 않게 작은 발밑 조명만 켜고 최대한 조용히 돌아옵니다. 무릎, 허리 통증은 잠을 자주 깨웁니다.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밤 리듬 유지입니다. 취침 전 온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의사와 상의한 진통제 시간 조절로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통증이 10이라면 잠의 규칙으로 6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크게 코를 골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 두통과 낮졸림이 있나요?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체중 변화, 목둘레, 역류, 수리 위험을 키웁니다. 윈터는 정확한 진단과 CPAP 같은 치료가 삶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의사 상담의 기준을 미루지 마세요. 저녁이면 다리가 근질거려 가만히 있기 힘든가요? 하지 불안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 특정 약물, 카페인이 영향을 줍니다. 저녁 스트레칭, 다리 마사지, 따뜻한 샤워가 도움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세요. 원인을 치료하면 잠도 함께 좋아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제가 아니라 생체식의 신호입니다. 취침 직전 고용량보다 저녁 이른 시간 소용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크니 의사와 상의해 시작해보세요. 효과가 없다면 계속 붙잡지 마시고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수면제는 다리 깁스처럼 잠깐 쓸 도구입니다. 부작용과 의존 위험을 알고 최소 용량 최단 기간을 원칙으로 의료진과 계획하세요. 윈터는 수면제보다 습관 치료, 즉 CBTI를 기본으로 둡니다.
약을 쓰더라도 기상시간 고정과 침대 줄이기 원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낮에 움직이고 햇빛을 받는 시간은 밤에 잠을 준비합니다. 아침 산책 15분, 점심 후 가벼운 걸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앞당기고 활동은 수면 욕구를 채웁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운동은 잠을 덮지만 늦은 밤 격한 운동은 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또는 오후 이릅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으로 마무리하세요. 박 선생님은 운동 시간을 앞당긴 뒤 밤 맥박이 안정되고 새벽 각성이 줄었습니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실제로 자는 시간에 가깝게 줄입니다. 예를 들어 6시간만 잔다면 처음 2주는 침대 시간을 6시간 반으로 설정합니다. 졸릴 때만 눕고 아침 기상은 고정. 일시적으로 졸림이 늘지만 몇 밤 지나면 잠들기와 유지가 빨라집니다. 그때 15분씩 침대 시간을 늘립니다. 72세 김 여사님은 밤 10시에 누워 새벽 5시에 일어나도 실제 잠은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시간을 11시 30분부터 새벽 5시로 줄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졸렸지만 둘째 주에 5시간 반을 연결해 주무셨습니다. 이후 15분씩 늘려 6시간 반까지 무리 없이 왔습니다. 잠은 조건 반사에 가깝습니다. 침대 입고로 깨어있기가 반복되면 누웠을 때 뇌가 깨어나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15분 규칙이 중요합니다. 버티지 않고 자리에서 나오는 그 용기가 다음 밤을 바꿉니다. 오늘 버팀은 내일의 각성을 복제합니다. 렘 수면은 감정과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꿈을 많이 꾼 날 깬 느낌이 낯설 수 있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도 렘과 비렘은 여전히 순환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흐름입니다. 숫자보다 낮의 기능을 보세요. 손목 밴드의 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 진단이 아닙니다. 점수가 나쁜 날도 낮 기능이 괜찮다면 지나가세요. 윈터는 이를 숫자 불안이라 부릅니다. 주간 컨디션, 졸림, 기분을 함께 기록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점수보다 몸의 말을 믿으세요. 시차는 생체 시계가 새 표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도착하면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고 낮잠은 짧게, 카페인은 현지 오전에만. 취침 전 의식은 평소와 같게 유지하세요. 3일이면 대체로 적응 궤도에 오릅니다. 한두 밤 깨는 건 정상입니다. 한 분이 코를 고시면 두 분이 힘들죠. 생활습관 교정, 옆으로 자기, 베개 조절, 금주, 체중 관리부터 필요하면 진료와 CPAP 같은 치료를 권하세요. 일시적으로 귀마개, 백색 소음기기를 쓰되 문제의 원인도 함께 다뤄야 둘 다 편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절차를 반복하는 기회입니다. 시계 보지 않기, 15분 규칙, 의자에서 조용한 활동, 졸림 오면 복귀. 그리고 내일 아침 기상 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의 들쑥날쑥은 내일의 규칙이 정리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는 싸움을 멈추는 것이 이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삭이며 의자로 나옵니다. 이 포기가 내일의 잠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윈터의 유머처럼 잠과 씨름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춤을 추자는 마음으로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낮 기능이 괜찮고 낮잠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규칙과 환경을 다듬으면 품질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스테로이드, 일부 항우울제 등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를 논의해보세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수면 다이어리를 들고 진료실에서 상의하면 해결책이 빨리 나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어깨를 내리고 턱에 힘을 풉니다. 발끝에서 정강이, 허벅지, 배, 어깨로 바디 스캔을 하며 힘을 뺍니다. 몇 분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아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어지러움은 뇌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침실은 단순하게, 침대 옆 탁자는 비우고 조명은 2단계로, 덮는 이불은 가볍고 따뜻하게, 소음은 일정한 백색 소음으로 가립니다.
작은 정돈이 밤의 집중을 만듭니다. 늦은 단 음식은 밤중 저혈당 반등으로 각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탄수화물은 과하지 않게, 허기가 심하면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마무리하세요. 배부름도 허기도 과하면 잠을 깨웁니다. 잠은 안전하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 한 줄을 적어보세요. 뇌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경계가 내려갑니다. 김 여사님은 손주 사진 옆에 작은 감사 노트를 두고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쁜 밤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낮잠으로 복수하지 말고 기상시간 유지, 햇빛과 가벼운 활동, 카페인 과다 금지. 이렇게 하루를 건너면 다음 밤이 바로 잡힙니다. CBTI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자극 조절, 침대는 잠 전용, 수면 제한, 침대 시간 줄이기, 인지, 잠에 대한 왜곡된 믿음 바꾸기, 이완, 호흡과 근육 이완, 교육, 수면의 원리 이해. 이 5가지만 2주 집중하면 새벽 각성의 패턴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또 3시에 깨면 망했어 대신 깰 수도 있고 절차가 있어로 바꿔보세요. 생각을 굴절시키는 한 문장이 심박을 낮춥니다. 잠은 통제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말이 바뀌면 몸도 따릅니다. 일기상 시간 고정, 2 낮잠 제한 20분, 오후 이른 시간, 3 점심 이후 카페인 금지, 4 저녁 루틴 고정, 시계 뒤집기, 5 밤 절차, 15분 규칙, 의자 대기, 6 아침 햇빛 10분, 수면 다이어리로 흐름을 적습니다. 침대 시간을 실제 수면에 맞춰 설정합니다. 잠든 비율이 85% 이상이면 15분씩 침대 시간을 늘립니다. 계속 15분 규칙을 지키고 낮 기능이 받쳐주는지 확인하세요. 새벽 각성은 줄고 다시 잠드는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큰 코골이와 숨멋, 다리 불편감, 심한 우울 불안, 약물 부작용 의심, 잠에도 낮 기능이 무너질 때는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진단하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지 마세요. 오늘 밤은 시계 뒤집기 하나만, 내일 아침은 기상시간 고정 하나만. 작고 확실한 실행이 쌓여 패턴을 바꿉니다. 잠은 서두름이 아니라 반복이 만듭니다. 오늘의 핵심 기억하시죠? 침대 줄이기, 기상시간 고정, 15분 규칙, 아침 햇빛. 이 4가지만 2주 실천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단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